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으셨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초점이 흐릿했고 마치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다른 무언가를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미란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낮고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저 서윤이에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아. 내가 돌아왔구나, 정말.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더 세게 붙잡으셨습니다. 손톱이 제 손등에 파고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미란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우시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이제 황혼의 편지함에 도착한 오늘의 사연이 열리려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힘이 됩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죠.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일어나 시댁 식구들의 아침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민준의 얼굴을 잠깐 바라봤어요. 편안하게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저렇게 편히 잘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부엌으로 향하며 머리를 가볍게 쓸어 올렸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느껴졌어요. 나비 모양 은 머리핀이었습니다. 작은 청색 사파이어가 박힌 이 머리핀은 제가 가진 유일한 엄마의 유품이었어요. 그동안 상자 속에만 넣어놨다가 오늘은 유독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오늘 아침 메뉴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드시는 미역국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드셨어요.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끓인 미역국은 한 번도 맛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간이 세다. 미역도 질기고 오늘은 또 싱겁네. 제대로 배운 게 없나? 이게 미역국이야, 미역 국물이야? 시어머니 박인숙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72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저는 한숨을 삼키고 칼을 들었습니다. 미역을 더 잘게 썰어야겠어요. 오늘은 꼭 맛있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5년이에요.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는 동안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6시 30분 시아버지 강태수가 가장 먼저 식탁에 앉으셨어요. 74세의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신문을 펼쳐 드시고는 묵묵히 아침을 기다리셨죠. 아버님, 주무시는 동안 편안하셨어요? 제가 공손하게 여쭤보자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어요. 늘 그러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드렸어요. 이어서 남편 민준이 나왔습니다. 서윤아, 잘 잤어? 남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은 어젯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잤지만요. 시어머니 방에서 들리는 작은 신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는 밤마다 악몽을 꾸시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단발머리,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 흠잡을 데 없는 차림이었어요. 7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세도 꼿꼿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이 식탁을 훑쳤어요.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찰나였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제 머리에 꽂힌 나비 머리핀에 머물렀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제가 아침 차려드릴게요. 제가 황급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정성껏 준비한 아침상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김구이, 그리고 미역국. 오늘 미역은 정말 정성껏 썰었어요. 부드럽게 끓였고요. 드세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미역국 그릇을 집어드셨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셨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든 채로 멈춰 계셨어요. 눈이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보고 계신 것처럼요. 어머니? 민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아버지가 다급하게 물으셨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신 듯 고개를 돌리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어딘가 초점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 괜찮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작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보셨어요. 정확히는 제 머리에 나비 머리핀을 보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게 어디서? 시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나 방에 좀 들어가 있을게. 갑자기 어지러워서.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준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거절하셨어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으로 향하셨습니다. 복도를 걸어가시는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어요.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시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시고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시어머니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꿀차가 담긴 잔이 들려 있었어요. 아침도 거르시고 점심도 안 드신 시어머니가 걱정됐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두드렸어요. 어머님?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됐어요. 문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거든요. 침대에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등을 돌린 채로요. 어머님, 꿀차 가져왔어요. 조금만 드시고 주무세요. 저는 침대 옆 탁자에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잠이 드신 건지 의식이 흐릿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렇게 약한 모습의 시어머니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문을 닫는데 시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미안해. 미란아. 미란. 그 이름이 귀에 꽂혔습니다. 미란이 누구지? 저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병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서윤아, 잠깐 얘기 좀 하자. 거실 소파에 앉아 민주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진단서가 나왔어요. 제가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한 증상을 보이셨대. 아버지가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오늘 정식 진단이 나왔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알츠하이머. 기억을 잃어가는 병. 그래서 오늘 아침 시어머니가 그렇게 멍하니 계셨던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민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잘 모실 수 있어. 내가 옆에서 도와드릴게. 민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고마워, 서윤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가 더 힘들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또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요. 그리고 그 이름 미란.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제 머리에 꽂힌 나비 머리핀이 달빛에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엄마 미렌, 엄마는 한국계 프랑스인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떠나셨죠. 저 혼자 남겨진 채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멀쩡하셨다가 어떤 날은 저를 못 알아보시기도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시고 방금 식사를 하셨는데도 아침 안 먹었다고 하시곤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더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약 드시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뒀어요. 식사도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준비했고요. 하지만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시어머니가 자꾸 저를 보며 하시는 그 표정이었습니다. 슬픔과 미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 그리고 제 머리에 나비 머리핀을 볼 때마다 손을 떨며 고개를 돌리시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락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가끔 시어머니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입술을 자꾸 움직이시는 게 뭔가 중얼거리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물 좀 드릴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여전히 허공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랐어요.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으셨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초점이 흐릿했고 마치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다른 무언가를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미란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낮고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저 서윤이에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아, 내가 돌아왔구나. 정말,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더 세게 붙잡으셨습니다. 손톱이 제 손등에 파고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용서해줘. 제발, 제발 용서해줘, 미란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우시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때 민준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어. 무슨 일이야? 민준이 황급히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우는 모습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민준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미란아,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시어머니의 손이 제 머리로 올라왔습니다. 나비 머리핀을 조심스럽게 만지셨어요. 이게 그때 그 머리핀이구나. 내가 가져갔던 거지? 한 쌍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머리핀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머리핀을 아신다고? 어떻게? 어머니, 서윤이는 미란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오셨어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인숙 당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시아버지를 보셨어요. 여보, 미란이가 왔어. 우리한테 돌아왔어. 어머니, 저 서윤이에요. 며느리 서윤. 제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웃거리셨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서윤? 서윤이? 아니, 미란인데.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와 과거의 누군가 사이를 오가고 계신 것 같았어요. 미란이 누구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민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놓으셨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미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다시 서재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손등을 보니 시어머니 손톱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어요. 머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비 머리핀이 여전히 그 자리에 꽂혀 있었어요. 이 머리핀을 시어머니가 아신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미란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날 밤 저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민준아, 미란이 누구야? 민준이 잠들려던 참이었는지 눈을 떴습니다. 미란? 잘 모르겠어. 어머니가 혼란스러워서 하신 말씀일 거야. 하지만 어머니가 이 머리핀도 아시는 것 같았어. 한 쌍이었다고. 민준이 제 머리에 머리핀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도 은빛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닐까? 어머니가 착각하신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느낄 수 있었어요. 민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아버지한테 여쭤보면 안 될까? 아버지는 말씀 안 하실 거야. 원래 과거 얘기 안 하시잖아.
민준이 돌아 누웠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미란.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저를 미란으로 착각하시는 거예요. 아침 식사 때도 설거지할 때도 빨래를 넣을 때도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미란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미란아, 그 접시는 찬물로 씻어야 해. 미란아, 빨래는 햇볕에 잘 말려야 돼. 미란아, 저녁은 뭐 해 먹을 거니? 처음에는 어머님, 저 서윤이에요라고 정정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러기가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도 금방 잊으시고 다시 미란아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대답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하신 대로 두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를 미란으로 착각하실 때의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랐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고 눈빛도 따뜻했습니다. 제게 소리를 지르거나 핀잔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곤 했습니다. 미란아, 많이 힘들지? 쉬엄쉬엄 해. 무리하지 말고. 미란아, 손 트겠다. 핸드크림 좀 발라. 미란아, 밥 잘 먹어야 해. 넌 너무 마른 것 같아.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시어머니를 처음 봤거든요. 5년간 한 번도 제게 이런 목소리로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대하는 건 저 서윤이 아니라 미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옛날 사진첩을 보고 계셨습니다. 가끔 사진을 가리키며 제게 보여주셨어요. 미란아, 이거 봐. 우리 민준이 돌잔치 사진이야. 귀엽지?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한복을 입은 아기 민준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네, 정말 귀여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진첩을 한 장 더 넘기셨습니다. 그때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둘 다 2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었고 표정도 어색했습니다. 마치 억지로 찍은 사진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그 사진을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진.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진첩을 덮으셨어요. 미란아, 너는 나를 미워하지?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며 물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워 하냐고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너한테 너무 나쁜 짓을 했잖아. 거짓말을 했어. 그것도 아주 큰 거짓말. 너를 떠나보냈잖아.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너를 쫓아냈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거짓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해, 미란아.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혼자.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거짓 임신으로 누군가를 쫓아냈다니. 그 미란이라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때 시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 또 그러는 거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보시더니 고개를 떨구셨어요. 여보, 미안해요. 방에 들어가서 쉬시오. 시아버지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와 시아버지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묻지 못했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이 집안에 분명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비밀은 미란이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또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미란아. 용서해줘.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미란.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왜 시어머니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미안해 하실까? 그리고 왜 저를 그 사람으로 착각하실까?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이틀 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시어머니가 계속 미란아라고 부르는 것, 거짓 임신으로 누군가를 쫓아냈다는 고백, 그리고 제 머리에 나비 머리핀을 알아보시던 그 눈빛, 모든 게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습니다. 미란. 그 이름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저를 그 사람으로 착각하고 계세요. 저와 그 사람이 닮았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혹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믿기 힘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한번 떠오른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서랍을 조용히 열었어요. 가장 아래 칸에는 엄마의 유품들이 담긴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어요. 프랑스에서 외할머니가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엄마의 흑백 사진 몇 장과 낡은 스카프, 그리고 이 나비 머리핀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젊은 시절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큰 눈, 긴 생머리,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외할머니는 제가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하셨어요. 사진 속 엄마를 보니 정말 저와 닮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란? 저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이름은 미렌이었어요. 프랑스식 이름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늘 엄마를 미렌이라고 부르셨어요. 한국 이름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엄마의 한국 이름이 뭐였는지. 혹시 그게 미라는 아닐까?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엄마가 이 집안과 무슨 관계였다면, 시아버지를 사랑했다면, 그리고 시어머니가 엄마를 쫓아냈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저녁 9시 30분쯤 될 거예요. 외할머니께 전화를 걸기에 적당한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어요. 그리고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프랑스어로 말씀하시는 외할머니였습니다. 80세가 넘으셨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하셨어요. 할머니, 저예요. 서윤이요. 아, 서윤. 이 시간에 웬일이니? 무슨 일 있니? 외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할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엄마에 대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할머니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뭐? 엄마 한국 이름이 뭐였어요?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외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니?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저 엄마 한국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서윤아.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프랑스에서 미렌으로 살았어. 한국 이름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저는 알고 싶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한숨을 길게 쉬셨어요. 유미란. 그 이름이 귀에 꽂혔습니다. 유미란. 미란.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미란? 그래. 내 엄마 한국 이름은 유미란이었어. 하지만 서윤아, 그 이름은 잊어라. 내 엄마는 그 이름으로 행복하지 않았어. 외할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한국에서 누구를 사랑했나요? 서윤아,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과거는 과거야. 할머니, 제발이요. 저 알아야겠어요. 외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 엄마는 한 남자를 사랑했어. 대학생 때였지. 하지만 그 남자 가족이 반대했어. 그 남자도 결국 엄마를 떠나보냈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예요? 그건 나도 잘 몰라. 내 엄마가 말해주지 않았거든. 성만 강씨라고 했어. 그리고 그 집안이 아주 부유하다고 했지. 강씨. 시아버지의 성이 강씨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할머니, 그 남자 때문에 엄마가 프랑스로 간 거예요? 그래. 내 엄마는 거기서 너를 낳았어. 그리고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울음을 참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5년 후에 세느강에 내 엄마는 너무 외로웠어. 서윤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너무 힘들었던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어요. 제 엄마가 그렇게 외롭게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유를 듣고 나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서윤아,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니? 무슨 일 있니? 외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할머니. 그냥 엄마가 궁금해서요. 과거는 잊어라, 서윤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엄마가 바라는 일이야.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유미란. 엄마의 한국 이름이 유미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계속 부르던 이름이 미란이었어요.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엄마가 사랑했던 남자는 시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거짓 임신으로 쫓아낸 사람이 바로 제 엄마였던 겁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를 쫓아낸 바로 그 집안의 말입니다. 이게 운명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바닥에서 일어나 얼굴을 씻으러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어요. 제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일치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저를 미란으로 착각하는 것, 나비 머리핀을 알아보신 것, 거짓 임신 이야기, 시아버지의 서재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 같은 그 분위기.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칼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가족들이 눈치채서는 안 됐어요. 시아버지가 제일 먼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신문을 펼쳐 드시고는 묵묵히 앉아 계셨죠. 저는 시아버지를 훔쳐봤어요. 74세의 노신사, 과묵하고 온화해 보이는 분. 하지만 30년 전에는 제 엄마를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엄마를 떠나보낸 사람.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민준이 나왔습니다. 서윤아,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못 잤어.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미란아, 잘 잤니? 역시나 저를 미란으로 착각하고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는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편하신 대로 두기로 했어요. 아침 식사가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만 보셨고 민주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미역국을 천천히 드시며 가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제가 엄마를 닮아서 저렇게 따뜻하게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엄마에 대한 죄책감 때문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 출근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서재로 들어가셨어요. 저와 시어머니만 집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미란아,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시어머니가 행주를 들고 제 옆에 서셨습니다.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씻은 그릇을 닦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란아, 너 나를 정말 미워하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 거짓말을 하고 너를 떠나보냈어. 그것도 혼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엄마가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둬야 할까요? 어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프랑스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 엄마는 프랑스에서 혼자 저를 낳고 5년 뒤에 세느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너무 외로워서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시어머니의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는 건 시어머니였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안고 등을 토닥이며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아버지는 뭘 알고 계신지, 그리고 제가 이 집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엄마의 한국 이름을 알게 된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확신은 들었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말 엄마의 옛 연인이었는지, 그 나비 머리핀은 어디서 온 건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원 정기 검진을 위해 외출하셨고, 민주는 회사에, 시어머니는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기회였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시아버지의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남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건 옳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작게 났어요. 서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책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는 책장, 큰 나무 책상, 창가의 안락의자. 시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책들과 추억들이 이 방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봤어요. 책상 위에는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더 오래된 것, 30년 전의 무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책장을 살폈어요. 두꺼운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경제학 책, 경영학 책, 소설책들. 그 사이사이에 액자도 몇 개 있었어요.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어린 민준.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사진 속 시아버지의 미소가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장 뒤쪽을 살폈습니다. 손을 뻗어 책들 사이를 더듬었어요. 그때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습니다. 나무였어요. 책장 뒤에 숨겨진 무언가. 저는 책 몇 권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손을 더 깊숙이 넣었어요. 작은 나무 상자가 손에 잡혔습니다. 천천히 끌어당겼어요.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였습니다.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였어요. 뚜껑에는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뚜껑을 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몇 장, 노란빛이 바랜 편지들, 그리고 작은 벨벳 주머니 하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20살 정도로 보이는 시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여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엄마 사진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유미란, 제 엄마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시아버지 옆에서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역시 맞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엄마의 옛 연인이었어요. 다른 사진들도 하나씩 봤습니다. 대학 캠퍼스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글씨였어요. 예쁜 글씨체였습니다. 태수 오빠, 오늘 수업 끝나고 도서관에서 기다릴게요.
보고 싶어요. 미란. 짧은 쪽지였습니다. 다른 편지도 펼쳤어요. 태수 오빠, 어제 선물 고마워요. 너무 예뻐서 매일 하고 다닐 거예요. 사랑해요. 선물. 저는 벨벳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서 무언가 은빛으로 반짝이는 게 나왔습니다. 나비 모양 은 머리핀이었어요. 제가 지금 머리에 꽂고 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청색 사파이어까지 똑같았어요. 한 쌍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건 하나, 그리고 이 상자 안에 있는 것도 하나. 원래 한 쌍이었던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엄마에게 선물한 머리핀. 엄마는 하나를 가지고 프랑스로 떠났고 시아버지는 나머지 하나를 30년간 이렇게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져 사진 위로 떨어졌어요. 엄마는 이렇게 행복했었구나. 시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었구나. 하지만 헤어져야 했고, 혼자 프랑스로 떠나야 했고, 결국 세느강에 몸을 던져야 했던 거구나. 서윤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돌아봤어요. 시아버지가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언제 돌아오셨는지 몰랐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사진과 머리핀을 보시고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셨어요. 서윤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자를 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시아버지는 천천히 서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창가의 안락의자에 앉으셨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창밖을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저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저 사진을 쥔 채로 서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앉아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상자를 내려놓고 시아버지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30년 전 이야기야. 시아버지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감정이 없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어. 도서관에서 한 여학생을 만났지. 책을 찾고 있었는데 그 아이도 같은 책을 찾고 있었어. 서로 눈이 마주쳤고 그렇게 시작됐어. 시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은 유미란.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어. 밝고 순수한 아이였지. 늘 웃고 있었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었어. 시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는 3년을 만났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지. 미라는 내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어. 결혼하고 싶었어. 평생 함께하고 싶었지.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그리움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우리 집안이 반대했어. 미란의 집안이 평범했거든. 내 할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 재벌가 며느리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지.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나는 용기가 없었어. 가족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미란에게 말했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설득해보겠다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란이 프랑스로 떠났어. 편지 한 장만 남기고 행복하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진 거야. 시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나중에 미란이 프랑스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지. 너무 늦었어. 너무 늦어버렸어.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4세 노인의 눈물이었어요. 30년을 간직해온 사랑과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상자는 미란과의 추억이 담긴 유일한 것이야. 사진도, 편지도, 머리핀도 다 여기 있어. 나는 평생 이걸 간직하며 살았어. 시아버지가 상자를 내려다보셨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내가 이런 걸 보게 해서 며느리한테 보여줄 게 아니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미란의 딸이라는 걸 모르고 계셨어요. 그저 며느리가 우연히 자신의 비밀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말해야 할까요? 제가 바로 그 미란의 딸이라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창가로 가셨습니다. 멀리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저는 그대로 복도로 나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쓰러져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도 시아버지를 사랑했었죠. 시아버지도 엄마를 사랑했었어요. 하지만 둘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짓말 때문에요. 그리고 엄마는 프랑스에서 혼자 저를 낳았고 너무 외로워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게 너무 슬펐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이 됐습니다. 얼굴을 씻으러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다시 봤어요. 이 얼굴이 엄마를 닮았다고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를 보면 미란을 떠올리는 거였어요. 저는 머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비 머리핀이 여전히 꽂혀 있었어요. 한 쌍 중 하나. 엄마가 가져간 것. 그리고 시아버지의 서재에는 나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30년간 떨어져 있던 한 쌍의 머리핀. 마치 엄마와 시아버지처럼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두 사람 사이에 있었습니다. 엄마를 쫓아낸 집안의 며느리로요. 이게 운명인지 저주인지 아직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서재에서 비밀 상자를 발견한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엄마와 시아버지의 과거, 시어머니의 거짓말, 그리고 제가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와 있다는 기묘한 운명.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제가 바로 유미란의 딸이라고?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알츠하이머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고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미란으로 착각하는 빈도도 더 잦아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항상 저를 미란이라고 부르셨어요.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민주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락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안 돼. 하지 마. 저는 놀라서 거실로 뛰어갔어요. 민준도 일어났고 시아버지도 신문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나 허공을 향해 손을 뻗고 계셨어요. 눈은 초점이 없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뒤로 물러서셨어요. 가지마. 제발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외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당신 정신 차려.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 어느 순간에 갇혀 계신 것 같았어요. 미란아, 가지마. 내가 거짓말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임신한 게 아니었어. 나는 임신하지 않았어. 거짓말이었어.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시아버지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미란을 속였어. 내가 태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미란이 떠났어. 프랑스로. 시어머니의 고백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비틀거리셨어요. 의자를 붙잡지 않았다면 쓰러지셨을 겁니다. 뭐라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저렇게 흔들리는 시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어요. 당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여보.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미란이 당신을 빼앗아 갈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그럼 미란은 거짓말을 믿고 떠난 거였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 거짓말 때문에 미란이 프랑스로 간 거였어? 혼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74세 노인이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미란아. 시아버지의 신음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민준이 어찌할 바를 몰라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미란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왜 저러세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않으셨고 시어머니는 울고만 계셨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으셨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미라는 내가 대학 때 사랑했던 사람이야. 시아버지가 민준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야. 결혼하고 싶었어. 하지만 우리 집안이 반대했지. 민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란이 편지 한 장만 남기고 프랑스로 떠났어. 이유를 몰랐어. 왜 갑자기 떠났는지,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는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제 알겠어. 당신이 거짓말을 했구나. 미란에게.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사랑이야?
거짓말로 사람을 쫓아내는 게 미란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봤어? 혼자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아버지가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미라는 프랑스에서 세상을 떠났어. 10년 전에 알게 됐지. 우연히 소식을 들었어. 세느강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민준이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이.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제 엄마가 그렇게 떠나셨다는 얘기를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제가 우는 걸 보시고는 손을 뻗으셨어요. 미란아, 미안해.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오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죄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서윤아? 민준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우는 걸 보고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서윤아, 괜찮아? 민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저었어요. 잠깐만 혼자 있고 싶어.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시아버지를 사랑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거짓말 때문에 혼자 프랑스로 떠나야 했고, 혼자 저를 낳아야 했고, 너무 외로워서 세상을 떠나야 했던 거예요. 모든 게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사진을 꺼냈어요. 서랍 안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엄마의 옛 연인이었다니, 그리고 시어머니가 엄마를 쫓아냈다니,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이 뒤엉켰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끔찍한 생각이었어요. 혹시 제가 시아버지의 딸은 아닐까? 엄마가 프랑스로 떠나기 전에 이미 임신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렇다면 저는 남편 민준과 남매가 되는 건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한번 떠오른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엄마가 프랑스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저를 낳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외할머니도 진실을 숨기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니야. 아닐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했어요. 시아버지와 제가 정말 혈연 관계가 아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나야. 문 좀 열어줘.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 왜 그렇게 울었어? 민준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너무 슬픈 이야기라서, 미란이라는 분이 불쌍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요. 민준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나도 충격이야. 아버지한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리고 어머니가 그런 거짓말을 하셨다니. 민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서재에 계셔. 혼자 계시고 싶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방에서 계속 우시고 계시고.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복잡한 과거가 있었다니. 나는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아니, 알았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시아버지의 무너지는 모습, 시어머니의 고백, 그리고 제 안에서 자라나는 끔찍한 의심.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겠어요. DNA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시아버지와 제가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해요. 제발 아니길. 제발 남남이길. 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이 있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민준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쓰시던 칫솔이었습니다. 어젯밤 시아버지가 주무실 때 조심스럽게 가져온 거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병원은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어요. 일부러 멀리 있는 곳을 골랐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 봐요. 병원 유전자 검사실에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접수대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DNA 검사를 하고 싶은데요. 친자 확인.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직원이 서류를 건네줬어요. 여기 작성해 주시고 검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그리고 검사 목적란에 친자 확인이라고 적었어요. 제 구강 상피 세포를 채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문지르는 게 이렇게 무섭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칫솔을 봉투에서 꺼내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전화로 연락드릴게요.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너무나 맑고 평화로운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일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서재에, 시어머니는 방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일 이후로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있었어요. 모두가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제가 시아버지의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해야 할까요? 민준과 헤어져야 할까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어요. 민준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를 잃는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발 아니길.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지옥 같은 일주일이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고 잠을 자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시아버지와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제가 그분의 딸일까봐 민준과 함께 있을 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남매일까봐 시어머니는 계속 방에만 계셨어요. 나오실 때도 있었지만 시아버지와는 말을 섞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를 피하고 계셨어요. 집안 분위기가 최악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유서윤님 맞으시죠?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네. 결과가 어떻게 직접 오셔서 받아가셔야 합니다.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갈게요. 지금 당장요. 전화를 끊고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는데 민준이 있었어요. 어디가? 잠깐 나갔다 올게. 지금 저녁 준비 안 해?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금방 올게. 저는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제발, 제발 아니길.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사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간호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 결과서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하얀 종이가 나왔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 검사 대상 유서윤, 피검사자, 그리고 마지막 줄. 부녀 관계 확률 0% 친자 관계 아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민주는 남매가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이 됐습니다.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어요. 그렇다면 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외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새벽이었지만 기다릴 수 없었어요. 여보세요?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저예요. 서윤이요. 죄송해요, 이 시간에. 서윤아? 무슨 일이니? 새벽인데. 할머니, 정말 중요한 거 물어볼게요. 제 아버지가 누구예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할머니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갑자기 그걸? 제발 말씀해 주세요. 엄마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제 아버지인가요? 아니야. 외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엄마는 프랑스에 도착한 후 그 남자를 잊으려고 애썼어. 그리고 6개월쯤 지나서 한국계 프랑스 남자를 만났지. 피에르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아버지예요? 그래. 하지만 그 남자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 내 엄마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는 도망갔지. 그래서 내 엄마는 혼자 너를 낳았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프랑스에서 다시 만난 남자에게도 버림받고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던 엄마. 그래서 확실해. 너는 그 한국 남자의 딸이 아니야. 내 아버지는 피에르라는 프랑스 남자야. 외할머니의 말씀이 귀에 꽂혔습니다. 확실했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주무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제가 바로 유미란의 딸이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민준.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서윤아, 어디 갔다 왔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앉거라. 서윤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사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민준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해. 무슨 일이야?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과 아무 혈연도 없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이 굳었어요. 제가 DNA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친자 확인 검사? 서윤아, 이게 무슨... 저와 아버님의 DNA 검사예요. 결과는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서윤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엄마는 유미란입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제 엄마 이름은 유미란이에요. 프랑스에서는 미렌이라고 불렸지만 한국 이름은 유미란이었습니다. 엄마는 30년 전 아버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거짓 임신 때문에 프랑스로 떠나야 했죠. 거기서 혼자 저를 낳았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는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5살 때 세느강에 몸을 던지셨어요. 시아버지가 벽을 짚고 서셨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미란의 딸? 네. 저는 유미란의 딸 유서윤입니다. 민준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우리가 남매인 거야? 아니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아버님의 딸이 아닙니다. 엄마는 프랑스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저를 낳으셨어요. 안도의 한숨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민준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으셨어요. 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내가 내 엄마한테 너무 나쁜 짓을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두 사람이 바닥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벽에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계셨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미안해. 내 딸을 몰라봐서. 내가 이렇게 딸을 보내줬는데. 시아버지의 신음 같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모두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비밀이 드러나고 운명의 장난 같은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 가족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미란의 딸이라는 사실을 밝힌 후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서재에만 계셨고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민준도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집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떠나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제 방에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엄마 생각만 났습니다. 30년 전 이 집을 떠나야 했던 엄마, 프랑스에서 혼자 저를 낳았던 엄마, 그리고 세느강에 몸을 던져야 했던 엄마.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을 떠나기로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쫓아낸 바로 그 집에 며느리로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엄마의 유품들, 그리고 나비 머리핀,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려는데 민준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서윤아, 어디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나 여기 있을 수가 없어. 왜 갈 수 없어? 내가 미란의 딸이라는 게 뭐가 문제야? 민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내가 누구의 딸이든 상관없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내 엄마를 쫓아낸 사람들이 바로 내 부모님이야. 그 집에서 어떻게 며느리로 살아? 그건 과거의 일이잖아. 과거가 아니야. 지금 현재야. 내 엄마는 그 일 때문에 돌아가셨어. 나는 그걸 용서할 수 없어. 민준의 손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으려는데 시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오셨습니다. 서윤아, 기다려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시아버지는 많이 늙어 보이셨습니다. 사흘 만에 몇 년은 더 늙으신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내 어머니에게도 너에게도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하지만 제발 가지 마라. 이게 미란이 바라던 일이 아닐 거야.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엄마가 뭘 바랐는지 아세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이 집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여기 있으면 저도 엄마처럼 될 것 같아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서윤아, 가지 마.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미안해. 내 엄마한테, 너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 알아요. 그러니까 저 보내주세요. 저는 문을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 옷자락을 붙잡으셨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속죄할 수 있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외할머니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서윤아, 너한테 줄 게 있어.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야? 내가 택배로 보낼게. 내 엄마가 남긴 거야. 엄마가 남긴 거요? 그래. 일기장이야. 내 엄마가 프랑스에서 쓴 일기장. 너한테 주라고 했는데 너무 어렸을 때라 주지 못했다가 잊고 있었어. 이제는 줘야 할 것 같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필요해요. 빨리 보내주세요. 알았어. 오늘 특급으로 보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의 일기장. 엄마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 그걸 보기 전까지는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서윤아, 며칠만 더 있을게. 받아야 할 게 있어. 일주일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표지는 해져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엄마의 글씨였어요.
한국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오늘 파리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내 울었다. 태수 오빠를 두고 온 게 너무 아프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인숙 언니가 임신했다고 했다. 태수 오빠의 아이를 가졌다고. 나는 물러나야 한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1996년 9월 3일. 태수 오빠를 잊으려 노력하고 있다. 피에르라는 남자를 만났다. 한국계 프랑스인이라 대화가 편해서 좋다. 친절한 사람이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다. 그저 외로움을 달래려는 것뿐이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1997년 11월 10일. 임신이 되고 피에르에게 말한 지 3일째. 피에르는 연락도 없이 집을 나갔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또 혼자가 됐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느껴졌어요. 1998년 8월 25일. 오늘 딸을 낳았다. 이름은 서윤. 서쪽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뜻으로 지었다. 너무 예쁘다. 하지만 태수 오빠가 보고 싶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엄마가 저를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 외로움, 그리고 사랑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11월 3일. 오늘 인숙 언니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됐다. 한국에서 온 지인이 말해줬다. 인숙 언니의 아들이 아직 2살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나를 쫓아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제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 인숙 언니도 태수 오빠를 사랑했을 테니까. 사랑 때문에 아픈 건 나도 마찬가지니까. 미워할 수 없다. 다만 슬플 뿐이다. 엄마가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말을요. 계속 읽었어요. 2000년 8월 10일. 서윤이가 2살이 됐다.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외롭다. 견딜 수가 없다. 매일 밤 태수 오빠 생각을 한다. 너무 보고 싶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날짜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서윤아,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너는 많이 컸겠지.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해. 하지만 엄마가 너무 아파. 계속 살아갈 자신이 없어. 미안해. 서윤아, 엄마 대신 부탁이 있어. 태수 오빠와 인숙 언니를 미워하지 마. 그들도 사랑 때문에 아팠을 거야. 만약 내가 언젠가 그들과 인연이 된다면 그건 하늘이 주는 용서의 기회일 거야. 엄마 대신 그들을 용서해줘. 그리고 행복해줘. 엄마가 하지 못한 만큼 행복해. 사랑해, 서윤아. 일기장이 눈물로 젖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늘이 주는 용서의 기회라고 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일기장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민준이 모두 거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세 사람이 저를 봤어요. 앉으세요. 모두. 제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일기장을 들어 올렸어요. 이건 제 엄마가 남긴 일기장이에요. 엄마가 프랑스에서 저를 키우며 쓴 거예요. 시아버지의 눈이 일기장에 고정됐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의 슬픔, 저를
임신했을 때의 기쁨과 외로움, 시어머니의 거짓말을 알았을 때의 절망.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듣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서윤아, 태수 오빠와 인숙 언니를 미워하지 마. 그들도 사랑 때문에 아팠을 거야. 엄마 대신 그들을 용서해줘. 그리고 행복해줘.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기어왔습니다. 무릎으로 기어와 제 발을 붙잡으셨어요. 미란아, 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제 발등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오셨어요. 깊게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미란아, 고맙다. 이렇게 착한 딸을 보내줘서. 그리고 서윤아, 미안하다. 내 어머니를 지키지 못해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무릎 꿇고 우는 시어머니, 허리 숙인 시아버지. 민준도 제 옆으로 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가지마. 우리가 내 엄마가 못다한 사랑을 줄게. 제발 가족으로 남아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안아드렸습니다. 엄마가 용서하래요. 그러니까 저도 용서할게요. 시어머니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우리를 안으셨어요. 민준도 함께 안았습니다. 네 사람이 거실 한가운데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30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어색함은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피하지는 않게 됐어요. 시아버지는 매일 아침 식탁에서 저를 마주하셨고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부엌일을 할 때 옆에서 도와주시려 하셨어요.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제 손을 더 자주 잡아줬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괜찮아? 라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계절이었어요. 외할머니께 전화로 들었습니다. 엄마는 봄을 좋아하셨대요.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라고 하셨다고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민주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저는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평범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서윤아, 잠깐 이리 와봐.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소파에 앉았어요. 시아버지도 신문을 내려놓으시고 이쪽을 보셨습니다. 민준도 커피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시어머니가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이건 30년간 숨겨뒀던 거야.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상자를 천천히 열으셨어요. 안에서 작은 벨벳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머니를 열었어요. 은빛으로 반짝이는 게 나왔습니다. 나비 모양 은 머리핀이었어요. 제가 지금 머리에 꽂고 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도 커졌어요. 그 머리핀을 알아보신 것 같았습니다. 이건 30년 전에 남편이 미란에게 선물한 머리핀이야. 한 쌍이었지. 시어머니가 머리핀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셨습니다. 미란은 하나를 가지고 프랑스로 떠났어. 그리고 이건
남편이 서재에 숨겨서 30년간 간직하고 있던 나머지 하나였어. 시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머리핀을 보셨습니다. 분명 서재 비밀 상자에 넣어뒀던 그 머리핀이었어요. 며칠 전에 당신 서재에서 찾았어요. 둘이서 그 상자를 갖고 이야기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나도 가서 봤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당신이 그걸 혼자 간직하고 계셨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미란을 그리워했는지 이제야 이해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 손이 제 머리로 올라갔습니다. 나비 머리핀을 만졌어요. 엄마가 제게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그리고 당신한테도 너무 미안해. 시어머니가 머리핀을 제 손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이제 전해줄게. 원래 한 쌍이었던 거야. 남편이 30년간 간직했던 미란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내 사죄를 함께 받아줘. 이제 두 개 다 내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두 개의 머리핀을 손에 쥐었어요. 30년간 떨어져 있던 한 쌍의 머리핀. 엄마가 가지고 간 것과 시아버지가 간직하던 것. 이제 제 손에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 미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나는 내 엄마를 쫓아냈어. 거짓말로. 질투 때문에. 그리고 30년간 그 죄책감에 시달렸지. 알츠하이머로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유일하게 기억나는 게 그 죄책감이었어.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앉으셨어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 채 살아온 게 얼마나 외로웠겠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여보. 당신한테도 미안해요. 나도 미안하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70대 노부부였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새로운 게 있었어요. 이해였을까요? 용서였을까요? 아니면 뒤늦게 찾아온 연민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두 사람도 각자의 방식으로 아파하며 살아왔다는 것. 민준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저는 두 개의 머리핀을 들어 올렸어요. 햇빛이 머리핀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이제 두 개가 다시 만났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들을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실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국을 한 숟가락 드시고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서윤아.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듣는 칭찬이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잘했다, 서윤아. 미란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꽉 쥐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행주를 들고요.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같이 하자. 이제부터는 같이 하는 거야.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씻은 그릇을 닦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너를 딸로 생각해도 될까?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도 어머니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비눗물 묻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 양쪽에 한 쌍의 나비 머리핀을 꽂았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한 쌍.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를 닮은 얼굴이었어요. 두 개의 머리핀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부드러운 달빛이었어요. 마치 엄마가 저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봄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 모두 괜찮아요. 민준이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뭐해? 엄마한테 인사하는 거야. 그래. 나도 인사할게. 장모님, 서윤이 잘 지킬게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민준이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을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계속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벚꽃 한 잎이 날아와 창턱에 내려앉았어요. 저는 벚꽃잎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선물 같았어요. 30년 만에 풀린 가족의 한, 세대를 넘어 이루어진 용서,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사랑. 모든 것이 이 봄밤에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리에 한 쌍 나비 머리핀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한 쌍처럼, 엄마와 시아버지처럼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을 사랑처럼, 우리 가족은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윤과 그 가족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러나고 사랑과 질투, 후회와 용서가 뒤섞인 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인숙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30년간 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유미라는 혼자 프랑스에서 딸을 낳고 외로움 속에서 세상을 떠났고 시아버지 강태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알츠하이머라는 병까지 얻게 되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서윤은 엄마의 마지막 편지를 읽고 선택했습니다. 미워하는 대신 용서하기로요. 그 용서는 서윤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었고 무너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한 쌍의 나비 머리핀처럼 30년간 떨어져 있던 사랑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용서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오래된 상처나 오해가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혼자 품고 계신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봄처럼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께도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